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DNA, RNA를 통해서 유전 정보가 RNA에서 전달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리보솜에서 만들어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를 먼저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생명체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수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좀 익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럼 먼저 핵이 있다는 거죠. 세포에 핵이 있고, 동물 세포는 세포막으로 쌓여 있고 그 안에 핵이 있다. 핵에 누가 있냐면 DNA가 들어 있어요. 핵에 DNA가. 이거 핵공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DNA를 해서 RNA가 전사해서 여기 핵공으로 빠져나오는데 DNA는 못 나오죠. 그리고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만든다라고 했죠. 만들어진 리보솜을 소포체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소포. 왜냐면 소포라고 했거든. 요즘에 택배라고 하지만 전달해 주는 거야. 이 단백질을 전달해 주는. 그리고 그것들이 여기서 와서 보면 골지체라는 거 있죠. 골지체는 그 단백질을 또 외부로 방출하는 거예요. 세포 바깥으로 방출하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돼 있다. 크게 여러분들 동물 세포는 세포막으로 돼 있고 그 안에 핵이 있다. 핵 바깥에 리보솜이 있어요. 핵 안에는 DNA가 있어요.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하고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골지체라고 하는 데에서 그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세포는 어떻게 되느냐. 세포막 돼 있고 여기는 하나가 식물세포 하면 세포벽이라는 것이 있죠. 세포벽. 그 다음에 엽록체. 이건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이 있죠. 핵. DNA와 RNA. DNA가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핵 바깥에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럼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전달하죠. 단백질을 전달하고. 골지체에서 단백질을 바깥으로 낸다. 자, 그래서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는 세포벽과 엽록체. 식물 엽록체. 액포도 있는데 실은 액포는 동물 세포에서도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액포도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 알아놓고 식물 세포면 엽록체와 세포벽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 핵이 있고 핵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DNA가 있고 거기서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하고 소포체에서 소포 보낸다. 택배 이동시켜준다. 단백질을 이동시켜주고 골지체에서 이 세포 바깥으로 단백질을 내보내는 역할을 해준다. 요거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를 좀 구별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핵에는 유전 물질인 DNA가 있어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고 세포의 생명 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한다. 소포체에서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운반한다. 그래서 단백질을 운반한다. 소포, 택배, 뭐 이렇게 생각해요. 리보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비 일어나서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골지체, 단백질 세포 바깥으로 분비하는 데 관여한다. 자, 세포막, 세포의 바깥 환경과 분리한다.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자, 이게 지금 인지질 이중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질. 이중구조고, 요 얘네들이 단백질이에요. 얘네들이 단백질이야. 그래서 인지질 이중 구조를 통해하는 거 있고, 단백질을 하는 거 있고. 여기 지금 머리 부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머리는 친소. 물하고 친한 부분이고, 요 꼬리 부분은 친유. 기름하고 친해요. 기름하고 친한데, 소수. 물하고 친하지 않다는 얘기야. 너하고 요즘에 너 선생님하고 더 소원해졌어? 그럼 멀어졌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하고 멀어진, 친하지 않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기름하고 친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포벽. 식물세포에만 있죠. 식물세포. 여기에서 세포막은 동물세포나 식물세포나 다 있었고, 그 다음에 세포벽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세포만 있고,
있다. 그 다음에 엽록체도 식물세포에만 있죠. 두 개, 세포벽과 엽록체, 식물세포에만 있다. 이런 거. 자, 액포, 성숙한 식물세포에 크게 발달해 있다. 물, 양분,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한다.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있어요. 세포막의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을 잘 투과시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선택적 투과성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 및 구조와 관련이 있다. 기억해요. 교과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인지질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에요. 인지질 이중충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거야. 여기 인지질에서 이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다. 친수성이고 꼬리 부분이 소수성이다. 이런 얘기야. 인지 구조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히거나 관통하는 구조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주성분이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막을 통한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 이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은 용질이 확산하는 거예요. 용질이 확산해서 물질이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 인지질 이중층으로 직접 통과를 한다. 이런 거예요. 이동물질은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통과한다. 이런 거. 이건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하고, 또 세포막에는 단백질도 이렇게 들어있었죠. 그래서 단백질을 통한 확산인데, 단백질은 여기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이동하느냐?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 이동시키는데 이온과 같은 전하를 띠는 물질 또는 포도당과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된다. 용질이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단백질을 통해서 전하를 띤 이온,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것들, 인지질로는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세포 밖과 안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통해서 이동한다. 그런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삼투 있죠. 삼투라고 하는 것은 용매가 이동하는 거예요. 삼투는 용매가 이동. 용매가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이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세포막의 경계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한다. 용매인 물이 이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세포에서의 삼투는 세포를 농도가 다른 용액에 넣으면 삼투에 의해서 물이 이동하여 세포의 모양이 변할 수 있다. 한번 개념 정리 좀 해보자.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세포다. 세포 내에는 핵,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소포체 등 세포 소기관이 상호작용해서 생명활동을 한다. 핵에는 DNA가 있고,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하죠. 소포체에서 뭐해요? 단백질 이동을 시키고, 골지체에서 단백질을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서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 있다.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산소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라고 했죠. 확산. 용질이 이동하는 거. 그리고 물은 용매가 이동이죠. 그것은 삼투에 의해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확산과 삼투.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죠. 교과서를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읽어서 전체 생명시스템에서의 기본 단위들을 익혀놓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의 핵과 그 다음에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 단백질을 이동시켜주는 뭐예요? 단백질 이동시켜주는 것이 소포체, 소포, 택배, 그 다음에 골지체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죠.
정보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 정보를 얘기를 할 겁니다. 유전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정보. 유전 정보. DNA에 들어있다. DNA가 있죠.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전 정보를 RNA가 전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R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핵 바깥에 있는 리보솜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리보솜에 가지고 나가서 이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 아니야? 단백질을 만든다. 요것을 우리는 유전 정보를 번역을 해야죠. 번역을 한다. 단백질. 그래서 전사에서는 RNA를 합성된 거예요. 전사했다는 것은 RNA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번역해서는 우리가 단백질을 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다라고 얘기하죠. 이것들을 통으로 이렇게 묶어서 생명 중심 원리. 생명 중심 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생명 중심 원리. 자, 요거 지우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을 만든다 했는데 단백질은 뭐로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면 단백질은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있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을 잔뜩 해서 뭉치면 얘네들이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얘네들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미노산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선생님이 여기다가 쓰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미노산.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써봐요. 이렇게 탄소는 결합선을 4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 H, 이쪽에서 H, 이쪽에서 C에 이렇게 해서 O에 OH, 이쪽에서 H가 있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NH2라고 하는 요것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미노라고 그래요. 아미노. 그 다음에 여기서 COH 이렇게 돼 있잖아. COH 요것을 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아미노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미노산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만 달라요. 다른 아미노산을 하나 더 그려볼까요? 다른 아미노산을 하나 더 그려보면 이쪽에서 H에 N에 H, 이쪽에 C에 이쪽에서 R2, 여기쪽에서 H, 이쪽에서 C에 O에 OH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것도 아미노산 이렇게 되죠. 아미노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기 보이나요 지금? 여기 아미노산 이것도 아미노산. 이 R1과 R2가 종류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R1하고 이게 틀리면 틀린 아미노산이에요. 나머지 3개는 똑같아요. 나머지 3개는 똑같이 있어. 이게 종류를 결정한다. 이 종류를 결정하는데 아미노산은 20여 개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20여 종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에 있는 OH하고 아미노에 있는 여기서 지금 아미노에 있는 요 H가 축합 반응, 압력을 엄청 높게 가해서 하면 물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오면 이쪽에서 CO하고 이쪽에서 NH가 남았는데 NH가 결합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결합했죠. 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NHCO라고 하는 이것을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아, NHCO가 펩타이드 결합이구나. 아미노산이 잔뜩 뭉쳐진 것이 단백질인데, 그렇죠?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지금 저기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 그래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해요.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가 만들어졌어. 근데 폴리가 있네. 폴리펩타이드. 펩타이드가 엄청 많다는 것이죠. 폴리펩타이드가 지금 펩타이드 결합이 엄청 많다. 이렇게 폴리펩타이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단백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헤모글로빈이나 적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단백질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했어요? 리보솜에서 만들어진다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DNA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염색체, 아까 식물 세포에 염색체가 있었죠. 광합성하고 이런 것들 한다. 그리고 유전자가 이렇게 다르면, 지금 유전자가 다르면 단백질의 종류도 달라진다. 유전자가 다르면 단백질의 종류도 다르다. 유전자가 다르면 유전자 A일 때는 단백질 A가 나오고, 유전자 B일 때는 단백질 B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단백질에 이제 정보 저장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DNA인데 구성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이고, 뉴클레오타이드에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다.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다. 이게 이제 안에 염기들이 있죠. T일 때 A, G일 때 C 이렇게 결합을 한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DNA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고 뉴클레오타이드로 돼 있다. 그런 것인데,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왔을 때 선생님하고 그리면서 봤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살짝 정리하고 DNA, RNA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 나왔을 때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를 합해놓은 것이 헥산이래. 헥산은 DNA와 RNA로 되어 있다 했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은 인산당 염기가 뉴클레오타이드고, 인산하고 당은 골격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염기라고 하는 것들은 AT, CG, 아트는 뭐 컴퓨터 그래픽 이런 식으로도 인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그려봤어요. 인산당염기, 인산당염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인산당염기 중에 당에서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과 연결되면서 한 덩어리로 뭉쳤다는 것이죠. 이건 뉴클레오타이드가 엄청 많이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쪽에도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안에 염기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그 염기들의 결합을 상부적 결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고, 그것들은 수소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DNA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도 그린다는 거예요. 저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이렇게도 그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골격을 먼저 이렇게 그려서 나타내지기도 하죠. 골격은 인산하고 당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안쪽에 염기들이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있다. 상부적 결합하고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염기 배열이 바로 유전 정보가 되는 것이다. 염기 배열이 다르면 유전 정보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기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DNA하고 RNA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손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좀 제시하고 하겠습니다. 자, 좀 밀어놓고 같이 볼게요. 불 좀 켤게요. 잠깐.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DNA라고 하는 것, RNA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크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세포를 그렸어요. 여기 세포.
세포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핵이 있었지. 이거 핵이에요, 핵. 핵이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렸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핵공이에요. 핵공 바깥에 리보솜이라는 거예요. 리보솜 뭐 했어요?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포체.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이동시켜주고, 골지체가 있었죠? 골지체는 세포 바깥으로 단백질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이 안에 지금 이렇게 있어? DNA가 있어요. DNA가 있는데 저 DNA가 이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만 복사하는 거죠.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사했다. 요거를 전사 흰색이 DNA, 흰색이 DNA, 유전자 같은 DNA, 이 빨간 것이 RNA예요. 얘가 이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여기 가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DNA하고 RNA를 구별할 수가 있겠죠. DNA가 있어, DNA가 있고 RNA가 있어요. 한번 써보면서 하세요. 이건 디옥시 리보스라고 하는 단어. 디옥시 리보스. 얘는 리보스. 이 D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 해야 되고요. 옥시라는 것은 산소를 얘기해요. 당연히 디옥시 리보스로 되어 있다. 구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얘네들은 이중 구조,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RNA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가닥만 복사했다.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다. DNA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해준다. 유전 정보를 전달해준다. 그러면 염기가 있는데, 염기가 얘는 ATCG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ATCG. 그런데 RNA는 T가 이걸 바뀌어요. AUCG 이렇게 됐죠. 좀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DNA가 있어요. DNA 유전 정보가 있어. DNA가 유전 정보가 있어서 얘를 여기 있는 유전 정보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요. 핵공을 DNA가 빠져나가지 못해. 그래서 단일가닥인 RNA를 만들어. 이렇게 DNA에서 RNA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사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사했어. 그러면 이 RNA 가지고 온 정보를 리보솜에 가서 번역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요. 전사했다는 것은 RNA를 합성했다는 것이고 번역했다는 것은 단백질을 합성했다는 건데 이렇게 된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 한번 꼭 그려보고 정리해 주길 바래요. 자, 그러면 다 지우고 다시 한 번만 선생님이 크게 그려서 단백질 합성하는 것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DNA를 한번 이렇게 되는 DNA가 있다. 이렇게 해서 DNA. 이게 핵이야. 핵에 핵공이 있다. 핵공이 있어. 핵공이야. 그런데 리보솜이라고 하는 데에서 단백질을 만든다.
리보솜 쪽에 단백질이 나오면 소프체에서 단백질 이동시켜주고 골지체에서 단백질을 핵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지금 여기는 핵을 그린 거예요, 지금. 핵. 근데 얘네들이 못 나오기 때문에 하나를 얘네들을 이렇게 옆쪽에서 하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얘가 RNA.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은 뭐라고? DNA에서 한 가닥만 복사한 것을 우리는 전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했다. 그럼 한 가닥은 빠져나올 수 있죠. 빠져나와서 이제 얘네들이 번역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서 연기가 여기 연기가 이렇게 붙어있다 하자. 연기가 이렇게 3개씩 붙어있었다. 이렇게 붙어있었다 하자. 3개씩 이렇게 붙어있었다. 그런데 이 연기가 뭐가 붙어있었냐면 이게 G고 이게 C고 이게 A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C고 A가 이렇게 붙어있었다. 그 다음에 A고 T고 A가 이렇게 붙었다. 이렇게 잡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 연기, 요 가닥에 있는 연기들을 달고 나오느냐, 면 얘는 그렇지 않다. 상보적. 얘에 있는 연기 있겠죠. G면 여기가 C가 됐을 것이고, C면 여기가 G가 됐을 것이고, A면 여기가 T가 됐을 거란 말이야. C면 여기가 G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면 여기가 또 G가 됐을 것이고, A면 T가 되고, A면 T가 되고, T면 A가 되고, A면 T가 되고, 이렇게 돼서 나왔을 거라는 얘기예요. 저런 연기를 달고 나왔다. 상보적 연기를 달고 나온다는 거야. 상보적 연기를 달고 나오는데, T 대신에 우라실이라고 하는 연기가 달라붙어서 나온다. 우라실이라고 하는 연기가 달라붙어서 나온다. 그럼 이런 상태로 얘가 나오겠죠. 요거 지금 얘네들은 지금 이 전선을 핵 안에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지금 그죠? 핵 안에서 일어나. 핵 안에서. 얘가 나온 거야. 근데 여기다 그렇게 했어요. 나와서 RNA가 뭐를 해서 하냐면 이제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단백질을 만드는데 여기 와서 얘가 나가서 지금 리보솜 쪽에서 얘가 번역을 해. 얘는 어디서 했어? 핵 바깥에서 하는 거야. 핵 바깥에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들어요. 여기서 연기를 3개씩 나눠.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나눴어요. 3개씩 나눠서 DNA는 여기 3개씩 나눈 것을 3연기 조합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변형돼서 조금 우라질로 바뀌고 상부적 결합해서 여기 있지. 얘를 3개씩 이렇게 나눠. 3개씩 이렇게 나눴어. 그러면 이 3개씩 나눈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돈이라고 해요. 코돈. DNA에서는 3연기 조합 이렇게 얘기하고 이 RNA에서는 코돈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코돈. 그럼 저 코돈들이 서로 다른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미노산. 그러니까 이 3개씩 모여서 아미노산 1 요거 해서 아미노산 2 요거 해서 아미노산 3. 그러면 얘네들이 결합을 하죠. 이렇게. 이게 무슨 결합이야?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이때 뭐가 빠져나와요?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한다. 그래서 이 코돈 3개, 연기 3개가 아미노산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폴리펩타이드 된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요것을
단백질 리보솜에서 만들어졌어요. 단백질이 리보솜에서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왜 3개씩 하느냐? 염기는 ATCG 해서 염기 한번 생각해봐요. 염기는 A, T, C, G 이렇게 있다니까요. A, T, C, G. 그런데 얘네들이 네 가지로 돼 있잖아. 네 가지 돼 있는데 1염기 조합이면 1염기 조합으로 얘기를 하면 네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아미노산이 지금 네 가지. 근데 아미노산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 아미노산은 20여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20여 정도가 있다. 2염기 조합으로 생각해볼까요? 2염기 조합을 하면 예를 들어 4 곱하기 4 해서 16가지 경우가 나와요. 아직 안 돼요. 3염기 조합을 하는 거야. 3염기 조합하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64가지 돼요. 64가지 중에서 이제 중복되는 거 있어요. 중복되는 거 합하면 20여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염기 조합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슬라이드를 보면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그려봐요. 직접 그래서 여러분들 말로써 표현해봐라. DNA, RNA 그리고 핵 안에서 일어나느냐 핵 바깥에서 일어나느냐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해보면 좋겠다. 마이크를 안 차고 해서 소리가 어떨려나 모르겠네요. 다시 불을 끄고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다시 마이크를 차겠습니다. 자, 마이크 차고 이제 봤어요. 자, 그래서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돼 있으면 RNA는 이렇게 단일 가닥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얘네들이 인산당염기 돼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인 것은 틀림없어요. 얘도 인산당염기로 돼 있다. 그런데 RNA 했을 때 T가 U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T가 U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여기서 염기가 여기 T가 여기는 우라실로 바뀐다. 그죠? 여기는 아트는 컴퓨터 그래픽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아트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이 T가 뭐로 바뀐다고? 우라실로 바뀌는 염기를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DNA에서 핵 안에 있었죠. 핵 안에서 핵 바깥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사가 일어나는데 전사는 RNA를 합성한다는 얘기야. 핵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RNA를 합성한다. 핵 바깥에서 이제 핵 바깥에서 번역이 핵 바깥의 리보솜에서 일어나겠죠.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라. 자,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전달과 발현, 유전 정보의 전달과 발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3개씩 묶어 놓은 것은 뭐라고 한다고? DNA에서 3개씩 묶여 있으면 이것은 3염기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는 DNA를 전사해서 RNA가 만들어졌죠? 여기 RNA에서 염기 3개씩 묶인 것을 뭐라고 한다고? 코돈이라고 한다. 코돈이라고 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코돈이 아미노산을 쭉 만들어서 이 결합들이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단백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사, 번역, 뭐 이런 얘기들 여기도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연기 조합으로 만들어서 20여 종류의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20여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다. 이런 아미노산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크게 중요하게 보지 말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를 읽어서 전체 단원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물리 파트는 선생님이 나눠준 물리 문제, 또 클래스팅에 올라가 있는 그 내용 정리하는 그런 영상 반복 시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구학 파트 부분 있죠? 지각의 변화까지 그런 부분도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이거 선생님 영상 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 읽어서 전체 흐름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공부하느라 여러 가지 좀 힘들지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선의의 생각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